안녕하세요, 도피디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즐겨보던 웹툰이 있는데요, 윈드브레이커라고 자전거와 관련된 웹툰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경륜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자전거와 관련된 막 서로 경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역으로 활동 중이신 경륜 선수 박성호 프로님과 함께 윈드브레이커라는 웹툰을 보면서 현역 선수분들이 본다면 어떻게 보실까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경륜 13기 박성호 선수입니다. 현재 부산 지부에서 활동 중이고 우승급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윈드브레이커라는 웹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중적이게 보진 않았고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전에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 몇 달 전에 제 아들이 이걸 봤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조금 훑어만 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웹툰인 이 윈드브레이커 말고 뭐 그 외에 뭐 작품이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종, 일본 이제 경륜 만화 타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즈 그것도 일본 만화인가요? 경륜 경륜, 관련. 네. 그러면 그 일본 만화들도 실제 경륜하고 내용은 뭐 크게 다른 거 없고 약간 과장한 뭐 그 정도 그거는 좀 과장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좀 현실적이게 좀 많이 만들어놨던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은 아무래도 자, 이를 보면 이 주인공이 이렇게 경륜 자전거죠, 딱 봐도. 픽시 경륜자인 거죠. 자, 이렇게 내리막길인데요, 지금 보면 다운힐. 자, 이렇게 보면 경사가 엄청나거든요. 이 친구가 꽤 빨리 내려가는 것처럼 연출이 되죠, 거의 뭐. 그렇죠. 떨어지듯이. 거의 절벽 수준이네. 근데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는 따로 안 쓰고 이렇게 발 브레이크라고 하죠. 딱 이렇게 틀면서 쓴다. 이런 게 가능하냐? 이렇게 가능할까요? 우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클립 페달은 쓰진 않았고 이제 밴드로 이제 운동화를 묶은 이제 그런 장면이긴 한데요. 뒷기아를 저희가 이제 고기아라고 하죠. 이렇게 전문 용어로는 이제 경륜에서는 이제 소기어라고도 하고 이제 아마추어에서는 고기어라고도 하고 뒷기아를 이제 싱글 기아를 이제 그런 명칭을 쓰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51에 13 이제 좀 무거운 기아 3.9 이렇게 좀 무거운 기아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아로 내리막을 내려가다가 뭐 브레이크를 발 브레이크 잡았을 때 잘 이렇게 제동이 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뭐 뒷기아가 뭐 17이라든지 18이라든지 좀 가벼운 기아비가 있고 앞에 좀 가벼운 기아로 하게 되면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인스타로 이제 PT 타시는 분들 학생들 많이 봤는데 잘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니까 이제 본인의 감각에 따라서 잘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이걸 어설프게 따라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케일에 따라서 이 주인공 이 무리들이 팀들이 훈련 특훈을 가요, 산속으로. 그냥 일반 친구들이 PT하는 친구들이 선수는 아니고 이제 사설 대회 같은 거를 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요 계곡 한가운데 바위 위에서 평로라 나무로 만든 평로라예요. 이런 식으로 나무로 떨어지기 싫으면 안 떨어지게 이제 바위 위에서 중심 잡고 타라. 그래서 일부러 나무로 만든 좀 불편한 그런 로라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명이라도 넘어지면 다 같이 넘어진다. 다 같이 이제 물에 빠지는 거죠. 옛날 생각나네.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훈련 방법을 경험해 보셨는지?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저희 요즘에는 이제 로라장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안전봉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이제 좀 로라를 좀 편하게 탈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뭐 경륜장 가도 이제 그렇게 시스템 다 돼 있고 뭐 학교 다니고 이제 중학교 이제 배울 때는 이제 뭐 벽에다가 이렇게 그냥 로라를 타고 한쪽 벽에는 없잖아요. 없고 그걸 기대 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뭐 몇 달 지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잘 탄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방금 연출했던 것처럼 예전에 그렇게 했던 저희 지도자님도 한번 있으셨어요. 진짜요? 이렇게 쭉 세워놓고 벽 없이? 벽 없이 쭉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잡고 태우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너 한 놈 넘어지면 다 같이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던
적은 한 번 있었어요, 저희도. 아. 예. 뭐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지도자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예전 이제 자기 본인도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산만한 애들 좀 집중 더 있게 해서 네. 좀 더 하게끔 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봉이 있지만은 사실 처음에 애들 이제 롤을 태우면 이게 왔다 갔다 많이 네.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보통 자전거 거칠에 이렇게 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네네. 그거를 이제 로라하고 로라 한 중간 정도에 좀 좁게 해서 네. 그 바퀴가 닿을 수 있게끔 아. 넣어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이 좁은 공간에서 네네. 계속 중심을 잡고 빠른 속도로 탈 수 있게끔 인터벌을 하더라도 여기 안 되게끔 닿으면은 이제 뭐 제가 어떻게 뭐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조금 하면 점점 좁혀가지고 이제 그렇게도 이제 이해를 사실은 이제 했습니다. 교육을 또 조금 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런 방법이 또 있었네. 네, 그러면 이제 걔가 그게 안 닿으려고 네. 최대한 집중해서 네, 균형을 착 똑바로 쫙 해서 이제 가니까. 코너를 지금 도는 장면이거든요. 이 여자 선수가 네. 지나가는데 요 각도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 거의 이 평지인데 요 정도로 무릎이 땅에 닿을 정도로 이런 각도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절대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이거 픽시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그게 계속 만약에 변화해야 되니까.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저희가 또 사진 찍어 보셨으니까 알지만 네. 이렇게 커브에 이런 각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것처럼 이렇게 네. 무릎이 좀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꺾어져 이렇게 하는 연출을 사진으로도 표현이 되고 찍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픽시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그림은 연출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요거는 조금 잘못된 거고 드디어 우리 잘못된 게 나오네요. 예, 친구들 따라하다가는 네, 큰일 납니다. 예. 코를 도는 순간 이게 반대로 발이 가야 되잖아. 네네네. 이 반대쪽 발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갔을 때는 땅바닥에 페달이 닿이겠죠. 네네. 닿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붕 뜹니다 그냥. 예.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예. 픽시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네.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동시에 들어오고. 비디오 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아, 비디오 판독하네. 이야, 이 만화 잘 만들었다. 다들 모르죠. 이제 네. 어떻게 됐는지. 보면 이제 밑에 주인공이 네네. 네, 이렇게 간발의 차로 진짜 몇 센치 차이로 네. 이렇게 이겼는데요. 보면 포즈가 들어갈 때 이렇게 자전거를 밀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속도가 빨라지는 건지 아니면 몸은 그대로 있고 자전거를 앞으로 빼서 빨리 아, 들어가는 예, 건지. 이것도 이제 기술의 한계인데 네네. 저희가 경륜 시합 할 때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밀어서 진짜 거의 똑같이 갔는데 살짝 앞으로 가기 그렇죠.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힘을 막 그냥 쓰다가 이제 상체 힘과 이제 전체적인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쭉 밀면 순간적으로 자전거가 약간 툭 튀어나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쑥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분명히 육안상으로는 이 사람이 무조건 빨랐는데 네네네. 순간 팍 미는 거에서 이렇게 역전되는 차이가. 경우도 있고 예. 간반의 차이로 이제 이렇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체력 훈련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이 자전거가 자전거만 탄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이든 체력 운동 해야죠. 이런 식으로 달리기 훈련도 많이 하나요? 시즌 네. 끝나고 네네. 보통 동계 시즌 때는 이제 등산, 산뛰기, 계단뛰기 예, 그런 거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센터에 오는 이제 학생들 방과 후 수업할 때 보통 시합이 조금 뒤에 있다. 그러면은 뭐 줄넘기, 운동장 뛰고, 그다음 계단 뛰기 하고, 예, 점프하고 뭐 이런 것들 예, 많이 시키죠. 그런 거 말고는 또 다른 체력 훈련은 없나요? 요새는 워낙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네. 크로스핏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단거리 선수들은 역도장도 다니는 선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필라테스도, 필라테스. 네, 필라테스도 하는 애들도 있고, 요가도 하고. 그러니까 자전거만 탄다 해가지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모든 근육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떤 근육을 또 잘 만드는지, 어떻게 또 유연성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이런 여러 운동을
하는 게 좋죠. 네. 자, 요 장면을 보면 아까 그 체력 훈련하던 친구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만 좀 경주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졌어 이 친구가. 네. 졌는데 이제 그 탓을 내가 담배만 안 폈어도 이기는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흡연을 하는 선수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네. 성적이 좋은 선수 중에서도 흡연을 하는 선수가 있나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타는 선수? 예, 잘 타시는 분들 예. 보면 피우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와 근데 어떻게 이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체력을 유지하는 게 신기하네요. 예, 그만큼 또 흡연을 해도 네. 그만큼 또 저희가 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니까 뭐 흡연을 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 또 안 하는 선수도 있지만은 또 하는 선수가 또 그닥 뭐 그에 영향이 미쳐서 또 막 뭐 경기력에 막 너무 저하가 된다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몸에는 안 좋죠. 몸엔 안 좋죠. 참고로 저는 안 핍니다. 이 주인공은 커브길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드리프트, 네. 드리프트를 사용했는데 이 외국 선수는 뒤에 쫓아가다가 여기 난간에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요렇게 보도블럭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본다. 네.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꼭 저희 벨루드럼 이렇게 각도를 그렇죠. 이용한 것처럼 네. 이렇게 커브를 도는데 밀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도블록을 타고 이렇게 돌았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만화의 이제 재미와 스릴을 좀 더 이제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실제로 픽시로 야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 정도 각도면 거의 넘어지는 수준.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 경륜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경륜학교. 그리고 궁금한 게 여기 보면 다 삭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경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삭발을 안 하죠. 그죠. 네, 두발 자유가 돼 있고 아니면 단정하게 하죠. 근데 저희는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옛날에. 네, 저희는 했습니다. 아 옛날에 다 공대랑 똑같네요. 네, 저희는 예전에 제가 13기입니다. 네. 13기고 2006년도 이제 들어갔을 때는 삭발을 했었고 10개월 동안 아주 짧은 머리를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반납해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군대에서는 핸드폰 못 썼잖아요. 예, 그쵸, 그쵸. 똑같이 핸드폰도 사용이 안 되고 10개월 동안 2주에 한 번씩 외박 나오면은 이제 핸드폰 받아서 이렇게 집에 오고 지금은 뭐 핸드폰도 쓰고 뭐 머리도 아 다 그냥 뭐 자율이고 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일본 경륜 선수로 활동하시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과거에는 과거에 이제 하려고 갔던 친구가 있는데 뭐 사실 경륜 그 일본 경륜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는 조건이 네.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결국에는 없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제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혼자 이제 조깅을 하다가 이 야쿠자랑 연관이 된 거를 목격을 해요. 돈을 받죠. 돈을 받고 예. 승부조작이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집안 사정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돈의 유혹을 못 부리치고 예, 이렇게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좀 있었나요? 지금은 아마 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이렇게 경륜 고객이랑 선수랑 이렇게 짜고 아니면 접촉을 해서 네네. 잘렸던 선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선배들이 근데 그런 걸 있습니다. 어떻게 발각이? 저 경륜에 들어오면 이제 공정과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사회로 따지면 뭐 경찰, 검찰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감시하고 수사하고 뭐 이런 기관 파트가 따로 있는데 이상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들한테 이게 출주를 할 때 뭐 이상 행동을 만약에 보였다. 뭐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한테 사인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질책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많이 그런 거를 좀 강화해가지고 심했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많이 느슨해진 편이긴 하지만 네. 현재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일이 사실은 있을 수는 없고 네. 예전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아시는 선배들 몇 분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현역 경륜 선수로 활동하고 계신 박성호 프로님과 함께 윈드브레이커를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박 프로님이 보시기에는 이 만화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되게 뭐 현실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긴 하고 약간 또 재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비현실적인 부분을 표출을 조금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는 우리가 또 만화일 뿐이니까 예, 재밌게 이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너무 이런 장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장면을 연출하려고 따라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사실상 비현실적인 그런 형태의 그림들도 있으니까 절대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화를 그냥 재미로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전거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도피디였습니다. 경륜 선수 박성호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